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원중 기자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자격 시험을 봤다고 그러던데 사람이 많이 몰렸다면서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6월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공약했던 시험인데요. 정식 명칭은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이고 영어로는 PPAT입니다. 본다 그러더니 정말 봤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하기가 참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 17개 시도 19개 고사장에서 무려 4,500여 명이 시험에 도전했는데요. 예. 최윤송 시장은 19세, 최고령은 80세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을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제도화하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구 기초광역의원은 성적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점을 받는데요. 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의원은 70점, 기초의원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분들은 이제 정치에 꿈이 있다는 얘기인데 시험 문제야 어떤 게 출제가 된 겁니까? 네, 60분간 모두 30문제를 푸는 시기인데요. 예컨대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한 당원들의 토론이 제시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과 거리가 먼 주장을 하는 당원을 골라내라는 식인데요. 밑에 1, 2, 3, 4 해가지고 사지 선다군요, 그러니까. 네, 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글쎄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나 북한 인권 정책, 한미 동맹에 대한 문항들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출마자 역량과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상보다 좀 까다로웠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함께 시험을 봤던 이준석 대표는 대다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점수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과는 이번 주 수요일쯤 발표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몇 점 나올지 수요일 날 다 알려집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시험 대신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면접을 봤다면서요? 네, 이 PPAT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는데요. 지자체장 후보들을 상대로 빅데이터가 분석한 지역 현안을 AI가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 조사군요, 그러니까.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내일 합당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이견은 좀 다 해소가 된 겁니까? 네, 양당은 막판 합의한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고요. 이르면 내일 합당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당 작업에는 이철규 당선인 특보가 참여해서 이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 등 이런 이견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조속한 합당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야지만 정당과 또 행정부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합당에 큰 고비는 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15일 날 배현진 대변인 발표도 있고 그랬는데 15일 날이면 윤 당선인하고 안 위원장의 만찬 회동 그 다음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14일 만찬 회동을 통해서 내각 인선이나 합당과 관련한 불만을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날 곧바로 이철규 특보가 당선인의 지시를 받아 합당 협상에 참여했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당초 오늘로 예정된 인수위 한 달 기자회견을 내일로 미뤘는데요. 인수위 활동을 정리하고 국민의당 당원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대통령실 조직인데 슬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어느 정도 뭐 밑그림이 좀 완성이 됐다면서요? 네,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얘기를 해보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 체제인데 윤 당선인은 이 가운데 정책실장을 폐지한다는 전망입니다. 정책실장은 굳이 또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된 실속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실장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현재 청와대 기준으로 정무, 민정, 일자리, 경제 등 8개 수석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은 확실히 폐지한다고 했고 현재 일자리 수석을 경제수석과 통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3실 8수석 체제가 2실 6수석 체제로 되는데요. 장 실장은 수석 인선과 관련해서는 김대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다면서요?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여의도 한 대형 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최근 SNS에 환경, 동물 보호 등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렸다는 점에서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약자와 관련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또 김 여사가 불교계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종교 관련 행보에 나서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 취임식 전에 공개 행보에 나설지 여부도 아직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중 기자였습니다.